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드디어 수학2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장 결정적인 개념 두 가지만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극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여러분이 직접 부르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x-a 분의 fx fa.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거를 f 프라임 a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로 x는 a에서 함수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수능 특강 34페이지 피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미분 가능이란 말부터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분 가능은 일단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를 하면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미분계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델타 x라 했죠. 델타 x는 h로 대체해서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알아봤었죠. 두 가지 이 미분계수의 정의 모두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연속 함수를 정의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 가능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연속 함수 어떻게 정했어요? x는 a 한 점에서의 연속이 결국 구간에서의 연속으로, 이 구간 내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함수 fx는 연속이라고 했죠. 그리고 함수 fx가 정의된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라면 그 함수는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연속 함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렇다면 미분 가능 함수도 똑같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fx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었죠. 네, 실수에서 정의됐고, 그래서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입니다. 또한 이 다항 함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알아볼까요?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절대값이나 구간이 나눠져 있는 그런 다항 함수가 아닌 경우에 말하는 거죠. 자,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해서 보죠. 기본적으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당연히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역이죠.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일단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제 설명에 그 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설명 한번 따라서 읽어보죠.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죠. 이런 x-a분의 fx-fa 꼴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어떤 극한값을 봤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등호로 연결해 갈 겁니다.
이 값이랑 똑같은 게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x는 a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a를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고요. 여기에 x-a를 곱한 거는 어, 우리 등식으로 따져보죠. 이 괄호친 거와 얘와 얘는 사실 같은 값이죠. 자, 그래서 등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잘 봤을 때 이 값이 뭐죠? x는 a로 간다면 이것도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어디로 가는지 있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값 자체는 뭘로 가죠? f'a로 가죠. 이 값 자체는 0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이 이렇게 곱으로 풀립니다. 보이나요? 곱으로 풀리는 거. 그래서 이 값은 f'a로 가고요. 이 값은 0으로 가죠. 그래서 0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 뭘 얘기하고 싶었죠? 네, 이 값 자체가 결국 0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x는 a로 갈 때 fx는 역시 등으로 연결합니다. 같은 값으로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이 값이 이 값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각각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을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fa가 된다. 네, 당연한 내용을 서술해 놨죠. 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흔히 아는 당연한 얘기인데 f'a는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x는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극한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 분모는 0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분자는 생각해보면 0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네, 발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말은 fx-fa가 x가 a로 할 때 0으로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 바로 유도할 수 있죠. 리미트 x a로 할 때 fx는 fa다 라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비약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면 네,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절대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예는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통해서 하나만 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x는 절대값 x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x 내에서 네, 당연히 연속이죠. 그런데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속성은 일단 y는 x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 꺾어 올리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연속이겠죠. 하지만 뭐 정의에 따라서 좌우 극한을 비교했을 때 0이고요. 함수값도 0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므로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미분 가능성도 역시 미분계수의 존재를 따집니다. 미분계수 존재는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가 뭘로 돼 있어요? 극한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극한으로 돼 있죠. 그래서 x는 0으로 할 때 x-0분의 fx-f0의 좌우 극한을 따지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좌극한 먼저 가겠습니다. 좌극한. 자, 좌극한을 보면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일단 fx-f0 그대로 적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이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절대값 x의 값은 네, 마이너스 x로 절대값이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는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같은 논리로 보겠습니다. 0 플러스 간다는 거는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절대값 x는 그대로 x로 나오겠다. 그럼 약분이 된다면 1로 나올 것이다. 즉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네, f0이죠.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미분계수 f 프라임 0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고, 미분 가능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미분 계수의 좌우 극한을 따져서 그것이 다름을 밝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자, 바로 옆에 있는 유제 3번 한번 보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fx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잘려 있고요. 각 잘린 구간의 내에서는 다항 함수의 꼴이네요.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때 f-3 구하라. 자, 우리가 일단 함수 값을 물어본다.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일단 당연히 그 함수의 출제 의도는 fx식을 밝히다. 식 밝히기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거의 90% 이상, 99%입니다. 자, 그럴 때 fx가 a, b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목표는 a, b를 구하는 게 목표겠죠. 그런데 미분 가능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전제는 이겁니다. 다항함수는 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성도 보장된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이따가 체크해 볼 건데요. 일단 이런 전제는 우리가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연속 조건도 따라온다. 그럼 미분 가능 조건과 연속 조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조건이 있기 때문에 a, b를 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속부터 보겠습니다. x가 -1 좌극하라고 할 때 fx와 -1 우극하라고 할 때 fx 값이 같아야 되죠. 좌극한 값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위에 넣어주겠죠. 네, 1 -a 플러스 b가 우극한은 7이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a는 b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중에 뭐 필요에 따라서 바꾸겠지만 하나의 식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좌우극한을 따져보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의 자, 전문 용어 하나 가겠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 이것을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색깔을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용어인데 O 미분계수라고 하겠습니다. 미분계수인데 O 한번 보는 거잖아요. 자, 이 U 미분계수와 뭐가 같아야 된다? 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할 때 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 미분계수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네, 자세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인식 있죠. 네, 자극한 우극한 따질 때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7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f-1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7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7로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비교하겠습니다. 하나씩 구해서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우미분계수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미분계수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할 때 x 플러스 1분의 7 마이너스 7이니까 0이죠. 네, 0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상수 함수의 경우에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일단 여기는 확실히 0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클럽할 때 x 플러스 1분의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b를 a에 관해서 고치도록 하죠. 그래서 b는 a 플러스 6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a 플러스 6이 되겠고요. 빼기 뭐가 되겠어요? 7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일단 한 번에 계산하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수분해 됩니다. 1, a 마이너스 1. 당연히 x 플러스 1이 인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1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이제 약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0이 되는 요소를 없앴죠. 그럼 여기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좌우 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야 되고 이번에 이 좌미분계수가 a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0이 된다. 그것을 밝히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우리가 2가 됩니다. a가 2가 된다면 b는 8이 되죠. 자, 그래서 a, b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f-3도 구할 수 있겠죠. 자, f-3은 9-3a 플러스 b고요. 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a가 2, b가 8이죠. 그래서 답은 11이 되겠네요. 네, 중요한 요소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이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비교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것을 적용하는데 주의 깊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으로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계수를 계속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도 계산이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의 미분계수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바로 미분계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 계산에서 이점도 물론 있고 이 도함수를 관찰함으로써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죠.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정의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f'a를 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f'1이나 f'2 1, 2라는 그런 값들을 일반화를 하는 거죠. x라는 걸로. 그래서 사실 정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미분계수 정의와 f'x는 네, 델타 x가 영어할 때 델타 x분의 f의 델타 x 플러스 x 빼기 fx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x가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델타 x는 그냥 변화량이라는 거죠.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다음 것을 f 프라임 x라고 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이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호로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 짝대기 같은 것을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f의 도함수를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f 프라임 x로 써도 되고 y는 fx였으면 y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프라임 기호 말고도 이제 라이프니츠 기호라고 해서 이런 기호를 쓰는데요. 자, dy dx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dx dy 이렇게 읽어도 되고 dx분의 dy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읽어도 괜찮아요. 이게 뭐가 옳은지에 대한 가불론박은 사실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나누기는 아니에요. 나누기는 아니고 이거는 어떤 연산의 기호의 표현인데 이제 나누기의 의미는 나중에 연쇄 법칙을 가면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기호에 이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읽으세요. 쌤은 dy dx로 읽겠습니다. 그럼 dy dx가 df dx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y는 fx니까. 그리고
이 f를 좀 밖으로 빼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ddx의 fx. 그런 표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fx를 미분하겠다. 이런 기호는 내가 미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약속이고요. 뒤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 f'x를 구하는 것을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고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계산법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면 결국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법부터 배워볼 건데, 자, 뒤에 한번 보죠. 뭐부터 배우는 게 가장 일반적이냐면 xn제곱의 도함수부터 배워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xn제곱 알면 다항함수까지 확대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보죠. y가 xn제곱이면 n이 1이 아니라면 y'은 nx의 n-1이고 n이 1이면 y'은 1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원을 배운 상황에서 n이 1일 때도 성립해요. y'은 1에 x에 1-1은 x의 0제곱이니까 x의 0제곱 우리가 1로 알고 있잖아요. 1 곱하기 1이고 1이죠.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미분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특징은 이 n이 앞에 곱해지고요. 여기 차수는 한 개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고 결국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밑에 친절하게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y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안 보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y는 x n제곱은 n이 1이 아닐 때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fx는 x n제곱으로 놓으면 자, y 프라임은 자, 이거는 f 프라임 x죠. 자, 정에 따라서 적어줬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xn제곱에 x 플러스 h 대입 xn제곱에 x 대입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 수분해가 들어갑니다. x 플러스 h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a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a 마이너스 b로 빼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a에 m 마이너스 1제곱에 이제 계산해 가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a n제곱이죠. 근데 이렇게 곱하면서 뭐가 하나 a m 마이너스 1제곱에 b에 마이너스 된 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연마는 우리가 원래 식이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뭐 해줘요? a랑 곱해줘서 없앨 수 있는 거 a에 m 마이너스 2제곱에 b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러면 곱해서 없앴다. 그렇지 뭐가 나와? a의 m-2제곱에 또 b의 제곱이 또 마이너스에서 나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이 말을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a랑 곱해서 또 플러스 a의 m-세제곱에 b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플러스로 이어지다가 특징이 뭐예요? 여기 차수는 하나씩 떨어지고 B의 차수는 하나씩 늘어나죠. 그럼 결과적으로 A에 B에 이 차수의 합이 A n-3의 플러스 2가 n-1이죠. 이것도 차수의 합을 생각하면 1이니까 n-1이니까 A에 B의 n-2에 플러스 B의 n-1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눈이 현혹이 되니까 잡다한 것 좀 지워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 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한다면 A, B에 이제 A 자리에 x 플러스 h가 들어있고 B 자리에 x가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개가 되는 상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쌤이 적은 거랑 똑같이 거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기가
x 플러스 h에 x를 빼니까 h만 없죠. 그러면 이 분모랑 h 약분이 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이 중괄호 있는 얘네들만 남고요.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굉장히 좋은 게 0, 0, 자 0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아까 차 수압이 다 n-1제곱이었죠. 그러면 n-1제곱이 굉장히 여러 개 더해지는데 얘네가 몇 개가 되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왜 n개 있겠어요? 자, 뭐 세 보는 거는 뭐 이 x의 차수를 세면 되는데 x의 1제곱부터 x의 제곱부터 n-1제곱까지 가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n-1개인데 한 개 더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n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n-1제곱을 n개 더하는 상황이니까 n의 x의 n-1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상수이면 y 프라임 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전개하면서 해봤는데요. 뭐 f 프라임 x는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h가 0을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x가 도함수의 정의였고요. 이제 상수 c에 x 플러스 h를 대입해봤자 c가 되겠죠. 그러면 h분의 c고 fx도 c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 전과 같이 1과 2를 분리해 넣은 것이고 이제 외울 때는 이 1번만 외우면 간편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유도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특 38쪽입니다. 38쪽에 있는 내용까지만 해보고 이제 문제를 좀 연습해 볼 건데요.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목은 함수의 실수배, 합차, 곱의 미분법이죠.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네, 극한의 성질에 있었고 그걸 통해 연속의 성질에서도 있었고요. 이제 미분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극한과 연속에서 실수배, 합차, 곱의 성질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미분에서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네, 자세히 증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면 fx가 일단 미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c의 fx도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 함수 미분한 것 자체도 그냥 f'x에 c를 곱한 것 같다. 간단하죠? 두 번째, 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x 더하기 gx도 미분 가능하고 각각 미분해서 더한 것 같다. 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곱한 것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 이런 상황이에요. 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되겠는데요. 1, 2, 3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유도가 돼요. 2번만 한번 보면 h가 0으로 할 때 결국 이 함수 fx 플러스 gx 자체가 y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x 플러스 h 넣고 x 넣고 해서 빼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 지으면 되겠어요? fx는 fx끼리, gx는 gx끼리 연결 지으면 아주 모양이 익숙하고 합리적이죠. 네, 이런 상황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극한을 풀어주고요. 네, 얘의 극한은 f'x, 얘의 극한은 g'x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도 3번도 똑같이 여러분이 해볼 수 있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좀 스킬이 필요한데 이런 걸 직접 증명해 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결국 이 y라는 거는 4번은 fx, gx 곱함수의 꼴이었죠. 자,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처음은 쉽게 따라갑니다. h분의 자 x자리에 x 플러스 h 넣은 거, x자리에 x 넣은 거 빼줍니다. 빼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f'x gx 더하기 fx g'x의 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돼야 되고, 거기에 gx가 곱해져 있는 꼴이고요. 여기서 g'x는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gx 플러스 h에 마이너스 gx가 되고, 거기에 fx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이런 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분홍색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럼 최소한 fx와 gx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그런 스킬이 뭐냐면 바로 이 fx 곱하기 gx 플러스 h와 얘를 빼주고 더해줌으로써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주목해보죠. 여기서 공통된 게 뭐죠? g의 x 플러스 h죠. 그래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된 게 뭐죠? fx죠. fx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어낸 결과가 다음과 같죠. gx 플러스 h 묶어내면서 우리가 익숙한 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만들어졌죠.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fx를 묶어냄으로써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만들어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각각 풀어주면 되는가?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상황을 여기 앞부분에 표현해 놨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거는 리미트가 다 풀려 있죠. 왜 풀려 있냐면 여기는 f'x로 갈 거고, 얘는 h가 0으로 가면서 gx로 갈 거고, 자 여기는 보면 여기는 뭐로 가있어요? g'x로 갈 거고, fx는 h가 0으로 가는 상황 관계없으니까 fx로 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f'x gx에 더하기 g'x fx가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면 그 상황이 이제 말로 했던 게 써놓은 거죠. 얘는 gx로 하고, 얘는 f'x, 얘는 fx로 하고요, 얘는 g'x. 증명이 완료됐네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증명 과정도 기억해 줘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1, 2, 3, 4번을 기억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x의 n제곱의 미분법을 배웠다고요. x n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n의 xn-1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죠. 3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을 우리가 더하기에 대해서 미분이 풀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각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항함수는 전부 미분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곱한 것도 앞에 거 미분 한번 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3개짜리라면 이건 한번 기억해 줄만 한데요. 3개짜리라면 차례로 풀어주면 돼요. 하나씩 미분해 주면 되는데, F 한번 미분해 주고 뒤에 거 그대로, G 프라임 G 미분해 주고 나머지 그대로, H 미분해 주고 나머지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얘는 이제 fx를 2번 곱한 상황이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x, fx가 2개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증명에는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꼴, fx의 n제곱의 꼴인데요. 여기에 y 프라임은 이거는 그냥 외우도록 합시다. fx의
n-1제곱하고 n 빠져나오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한 거 f'x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가 2x-1의 세제곱이다. 그럼 y 프라임 구하라 하면 3에 2x-1의 제곱하고 빠져서는 안 될 게 2x-1을 한번 미분한 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x-1 미분하면 2죠. 네, 6에 2x-1의 제곱이 된다. 자, 요런 미분법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n이 1 때는 사실 방금 전에 봤던 2번 여기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상수에 대해서 fx, x-a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fa가 0, f'a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역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역으로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fa가 0이고 f'a가 0인 것을 알았다면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생각해 보세요. fx가 자 x-a의 제곱에 뭐 gx 꼴이었다면 f'x는 자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2의 x-a의 안에 거 한번 미분하면 1이죠. gx에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합니다. x-a의 제곱에 g'x죠. 자 이런 상황에서 f'a는 당연히 여기 a 대입해서 0이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fa는 0이었잖아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쪽 방에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오는 상황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자 fa가 0이니까 당연히 x-a를 인수로 가지겠죠. 그래서 fx를 x-a에 뭐 gx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건을 알고 있냐면 f'a도 0이라는 조건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f'x를 구해보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gx에 뒤에 거 미분하면 x-a에 g'x가 되겠죠. 자 여기 상황에서 보면 f'a가 0이기 때문에 a를 대입하죠. 그러면 gA에 플러스 0이 되고 그러면 어때요? GA가 0이라는 상황이 나오네요. GA가 0이라는 거는 GA가 x-a를 인수로 가지니까 GX를 x-a에 적당히 hx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인수 정리해서. 그러면 얘를 어디 대입한다? 여기 대입하면 fx는 x-a의 제곱에 hx 꼴이다. 즉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우리가 이 역방향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주목해 볼 만하죠.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37쪽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조건 한 개 더 있고 f'1을 구하라. 자, 일단 이 주어진 조건식을 정리를 하고 싶죠. 극한을 좀 없애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h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 한 번 더 곱해주면 그대로고 그리고 얘는 f'x가 된다 라는 사실이 보이면 아주 훌륭하죠. 자 그러면 f'2에 마이너스 f'x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데요. x에 2를 넣으면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8 곱하기 2죠. 16 플러스 2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f'1을 구하라. 즉 어떤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f'x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f'x가 여기 얼추 밝혀져 있죠. 주어진 식을 이용을 하면 f'2 빼기 f'x가 2x의 세제곱의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8x 플러스 f'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2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야 f'1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건 하나 안 썼죠. f'-2가 마이너스 f'2와 같다.
그러면 일단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봐야겠죠. 이거는 여기에 그냥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6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f 프라임 2가 되겠네요.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과 f 프라임 2가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f 프라임 2라고 했어요. 그럼 이 등식에서 우리는 f 프라임 2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0이 돼버렸으니까 f 프라임 1은 간단하죠. 넣어주면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런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39페이지에 예제 4번 보죠.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의 값은, 자, 가나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가 조건을 보니까 익숙한 조건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f이다. 이 말은 fx가 2차고 최고차인 개수가 f2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뭐 굳이 따지자면 f2에 x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값입니다. 나 조건을 한번 보죠. 일단 또 극한이 나왔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복잡한 값이 나와있고 32죠. 자, 그러면 일단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자,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2의 제곱 마이너스 f1 곱하기 f2가 0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f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네, 나누어줘도 상관없다. 그럼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f2 빼기 f1이 0이 된다. f1과 f2는 같다. 이런 조건이 유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나 조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쓴 거는 이 32라는 조건을 쓰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32를 좀 써먹어 봅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2 플러스 h의 이거의 제곱에, 자, 여기서 주목해 볼게 f2가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잖아요. 가 조건에서도 그렇고 이제 나 조건에도 이 2 플러스 h가 있기 때문에 f1을 f2로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f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게 보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는 뭐라는 거? 도함수인데요. 그러니까 미분계수인데요. 어떤 거의 미분계수다? fx 제곱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죠. 여러분이 얘를 gx로 인식을 해보죠. gx가 fx 제곱이다.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g 2 플러스 h 빼기 g. 그럼 이건 g'2가 되는 거죠. 즉 x는 2에서의 fx 제곱의 미분계수가 3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뭐예요? fx의 제곱을 미분하면 2의 fx f'x고요. 자, 2를 대입한 값이 30이다. 즉 2f2의 f'가 30이다. 뭐 일단 여기까지 조건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f3을 구해야 되니까 이 조건 하나, 그리고 fx가 2차라는 조건 하나, 그렇게 한번 가보죠. f2를 일일이 적기가 조금 귀찮은 감이 있으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자, f1과 f2가 둘 다 a라는 점, 그리고 fx는 ax 제곱 이렇게 시작한다는 점, 그것을 이용해서 fx 빼기 a라는 애를 생각하는데, 얘는 이 방정식은 생각해보면 어때요? x는 1과 x는 2가 근이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이죠. 그 말은 fx-a가 인수분해 된다. x-1, x-1로 인수분해 되고 최고차의 개수는 a를 주겠죠. 자, 이렇게 되면 a에 관련된 식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을 다시 적어보면 16은 2 나눠주면 이건 a라고 했으니까 a의 f'2가 된다.
그럼 여기서 fx의 미분을 사용하자. 양변 미분. f'x는 자 이거 곱의 미분 들어갈게요. 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얘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a의 x-2 플러스 a의 x-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2의 값은 대입을 해주면 a가 되네요. 네, 아 그렇다면 이걸 다시 넣어주면 16은 네 a 제곱이다. a는 풀마 4가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a는 0보다 크죠. f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래서 a는 4. 끝났죠? 뭘 구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f3의 값, 즉 아까 말했듯이 f3은 fx의 식을 구하는 거였고 fx는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a만 구하면 됐죠. 네, 그래서 fx는 4의 x-1, x-2의 플러스 4고요. f3의 값은 4 곱하기 2 곱하기 1의 플러스 4 8 더하기 4니까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일단 미분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역시 여러분이 연습이 충분히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까지 모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도 괜찮은 문제들이 꽤 있고 하기 때문에 유제, 대표 기출 문제, 그리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연습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